지난 한 주 조정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갈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봐야 될 포인트는 프리마켓 시세에서 반등하고 있는 반도체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을 직전 고점 그 위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재계투자, 지수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죠. 프리마켓 시세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소부장단 모두 프리마켓 시세 상승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탄력도 꽤 강해 보이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크게 흔들렸던 삼성전자 2%의 상승을 SK하이닉스는 지난주 잘 버텨줬던 21선까지 금요일 날 뚝 떨어졌었는데요. 오늘 3% 이상 상승으로 58만 원 회복 시도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도 일제히 강세 움직임 예상이 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 나란히 1% 이상의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는 움직임들이 가속화될 거라는 기대감들 반영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부장단까지 모두 상승인데요. 매기 확산 기대해보죠. 재계투자 발표된 현대차도 상승 움직임 띄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연결고리에서 이 부품주와 로봇도 빨간불 들어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2%의 강세입니다. 조선은 약세로 지금 상승 탄력을 다 반납하네요.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 움직임인데요. 지금 방산 쪽도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대체로 6위부터 10위권까지의 지수 관련 대형 종목들은 상승 움직임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혹여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수급을 빼앗길까 걱정하셨던 분들, 일단은 관세 확정과 더불어서 지난주에 탄력을 이어갑니다. 셀트리온 1% 이상의 강세고요. HLB와 삼천당제약도 빨간불 유지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와 지금 실적 잘 나온 LNC바이오의 오늘 동반 상승도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으로는 의료 AI 쪽이 지난 금요일에 애프터마켓에서 몇몇 종목은 하락이었는데요. 셀바스 헬스케어 중심으로 해서 9%의 상승으로 바이오에 특화된 종목들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슈어소프트테크, 현대차의 재계 투자 가운데서도 가장 독보적인 수혜주로 지금 부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의 급등 출발 나오고 있고요. WCP는 엔캠의 반사 수혜로도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자리에서 9%의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세 체크해보고요.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프리마켓 시세에서 많은 힌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이 국내 투자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투자를 늘려달라라는 요청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대거 화답을 한 건데요. 어마어마한 이 숫자의 투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 발표를 보시고 여기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들 찾아보셨을 텐데요. 일단 삼성부터 가보죠. 삼성은 5년 동안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전자,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삼성 SDI 중심으로 해서 이 신배터리와 관련된 공장 증설 이야기도 있었고요. 현재 D램과 낸드 전환까지 해서 P4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번 투자금은 P5에 들어가면서 2028년에 평택 캠퍼스가 가동될 것이다 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 수혜를 받고요. SDS 관련해서 클라우드 기업들까지의 이 클라우드로의 전환 이쪽으로도 이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는 삼성그룹의 투자는 반도체와 소부장, 전고체 배터리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SK 역시 함께 투자를 발표했는데요. 2028년까지 128조 원을 투자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용인 팹으로만 600조 원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 플러스로 통큰 투자가 더 이루어지게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사실 아시다시피 스타게이트에 이번에 참여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SK는 앞으로 이 전라도 그리고 경상남도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쪽으로까지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이뤄갈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투자금이 확정지어졌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현대차그룹도 함께 투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2030년까지 조금 더 긴 기간 125조 원의 투자를 단행하면서 연평균으로 봤을 때 50조 원 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동차 부품, 타이어, 로봇, 자율주행까지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로 꼽히고 있고요. 앞서서 슈어소프트테크 이런 급등 움직임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전환 과정에서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는 그 과정
과정에 있어서 자율주행에 더 큰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을 부품주 쪽으로 수혜를 더 크게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해양부문에서는 한화그룹과 HD현대그룹이 통큰 투자를 단행하면서 11조, 15조 원이라는 투자 자금을 발표했고요. LG의 경우에는 5년간 100조 원 투자할 건데 그중에 60%는 소부장, 기술 개발에 들어갈 거다. R&D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플러스 그리고 지금 LG가 주역하고 있는 전장 쪽으로까지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로 꼽히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스타트업 이제 투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M&A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쪽으로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신약 개발 부문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방위적인 투자 발표가 우리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투심을 살릴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지가 오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지금 삼성의 P5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리츠증권에서 주말 사이에 바쁘게 이 뉴스를 보고 업데이트를 내놨더라고요. 두 가지의 시사점과 수혜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P5의 투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P4 투자, 그러니까 D램과 D램 낸드 쪽으로의 전환 투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이만으로도 2025년, 26년에 이런 소부장 기업들이 실적 수주로 이어질 건데 P5까지 추가적으로 투자 단행이 이뤄진다? 2027년까지 이들 기업들의 실적 수주 상당히 기대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좀 의구심이 있죠. 최근 들어서 이 공급 쇼티지 그리고 수요의 폭발적인 강세 움직임으로 반도체와 AI 기업들이 고공행진을 해왔는데 여기서 고점에서 지금 과열, 논란이 있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공급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늘린다? 혹시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들이 분명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은 P5 투자가 공급 과잉과는 무관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경쟁력 확보를 가져가기 위해서 건강한 투자 집행 계획으로 읽어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시사점 나눠놨는데 이 내용입니다. 생산 시작은 이제 빨라야 2028년 상반기 단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한다? 이것과는 무관하다. 굉장히 긴 관점에서 봐야 될 투자 집행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3층 구조로 파운드리 회복 시, 그러니까 여기에서 D램, 낸드 경쟁력 확보하고 파운드리까지 넘어갔을 때에는 그 시너지를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 그래서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밸류체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공정 장비들이 1차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7년에 이들 기업들 하반기에 수주가 집중될 텐데 2025년, 26년에는 P4 수주 반영되고 그 다음에는 이 P5 수주까지 연결되게 되면 순차적으로 꾸준히 수주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기대감 가져볼 수 있는 쪽으로는 원익 IPS와 테스, 삼성향 이 두 종목을 커버리지로 갖고 있어서 수혜주로 꼽았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삼성 쪽으로 비중 꽤 높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의 움직임 바로 체크해보죠. 원익 IPS는 6%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 삼성의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장 큰 반응이 있었던 쪽이 원익 IPS와 지금 테스인데요. 강세 움직임 이어지면서 테스도 5%의 상승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사실 실적 헤드라인 넘버는 좀 아쉬웠다. 다만 앞으로의 방향성은 매우 좋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셨던 두 종목 대비로는 탄력이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 쪽으로의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고점에서 조정받긴 했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큼 크게 조정을 받진 않았었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소부장의 기대 수익률이 높을까 아니면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던 IT 투톱으로 가져가야 될까 고민이 깊어집니다. 잠시 후에 이들 전략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밸류체인은 한 판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HBM 조정
고점에서 많이 받았었고요. 소부장도 같이 흔들렸던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에 대한 이 리포트가 나온 두산 테스나, 리노공업, 한솔케미칼 이들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리포트바를 더 강하게 받아갈 수 있을지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두 번째 2차 전지 내용인데요. 테슬라 중국산 부품을 전면 배제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탈중국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테슬라 쪽으로 우리의 ESS 수주까지 소식이 들려오면서 앞으로 ESS라는 측면의 밸류체인 말고도 조금 더 확산시켜서 우리가 파일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여기에 반가운 소식으로 한 차례 더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신에서는 테슬라가 미국의 전기차 공장 부품 업체들에게 중국산 부품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를 통해 전해졌고요. 연초부터 이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몇몇 부품은 타 지역,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국가의 부품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 앞으로 1, 2년 내 꽤 단기죠. 그 기간 안에 모든 부품 전환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LFP인데요. 지금 중국산 LFP는 굉장히 이 시장 안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거의 다 중국산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 대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LFP 배터리의 대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초부터 적용되고 있는 고율 관세 때문에 지금 중국산 LFP 배터리 사용 중단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일부 이야기가 있었죠. 지금 자체적으로 공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컨퍼런스 콜에서도 언급이 많이 됐는데 같은 맥락일까요? 미국 안에 자체 LFP 배터리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고 2026년 1분기에는 이 공장이 가동될 거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지정학적 긴장 여파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끝날 갈등은 아니어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대체제로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GM 쪽에서도 협력 업체들에게 중국산 부품 비중을 줄여라라는 요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2차 전지, 전기차 부품, 자동차 부품까지의 우리의 역할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을지요. 지금 셀사 그리고 소재사들 최근 들어서 ESS 모멘텀과 더불어서 조금 더 매기가 확산되며 지난 한 주 동안 바이오와 함께 코스닥을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연속성을 찾기란 사실 캐즘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테슬라발 수의 움직임이 조금 더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지난주 동박 중심으로 분위기 좋았었는데요. 잠시 주가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는 예상 호가가 들어오네요. 0.5%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주 동안 분위기 매우 좋았었는데요. 보시죠. 지금 주간 단위로 크게 올라오니 일봉상의 점프업. 여기서 잠시 쉬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적 호조와 함께 ESS 모멘텀이 명확한 회로박 쪽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이 전통 부품, 전통 셀사 중심으로 전략이 유효할지 잠시 후 체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리포트판 정리 도와주셨는데요. 같이 체크해 보시죠. 삼양식품은 줄줄이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원가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컨센서스에 부합하면서 1등의 영향력을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공장 가동과 관련해서도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의견으로 이제 황제 오브 황제 200만 원의 목표가 유한타증권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오늘 기대되는 소부장 중에 하나가 또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MLB 관련해서의 내년도 실적까지 기대 상당히 높고요. 키움에서 14만 원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세실업과 영업무역의 강세, 대신증권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이 증익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봤고요. 증권사에서 이제 10년간의 상방을 모두 뚫어낼 모멘텀을 발견했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호텔 관련해서 서부 T&D의 이번 실적 좋았다라는 의견 나오면서 NH에서는 13,5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LNC바이오는 아직 오늘 실적과 관련된 새롭게 업데이트된 리포트는 아니지만 지금 68,000원 기존 리포트였었거든요. 여기서 상향 조정 나올지 보셔야겠어요. 매출은 예상 하회인데 영업이익은 예상치 1억 원을 훌쩍 웃돈 29억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예상호가 반영되는 종목들 조금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상호가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는 2% 가깝게 상승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혼조, 그래도 반도체 종목의 반등에 예상호가 분위기 좋네요. 1.4% 상승으로 4,068선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지수 중심의 날인가요? 코스닥은 0.3% 상승 예상됩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반도체가 이렇게 되살아나 준다면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도 다시 회복을 꾀할 수 있을지, 완전히 조정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 목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는 저는 경계감을 가지고 보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무서웠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도 사실은 장 초반부터 강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 초반 굉장히 빠른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결국에 이제 어떤 한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이제 추가 건립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투심을 좀 살리면서 전략 후강의 모습을 좀 보였고, 주말 사이에 현대그룹, 그리고 삼성그룹, 그리고 셀트리온, 하나그룹 이쪽에서 수년 동안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맞물린 상황이다 보니 장 출발은 지난주 금요일날 가든 낙폭에 따른 반발세가 나올 수 있었던 상황에서의 투자 뉴스까지 겹쳐지다 보니 생각보다 강한 어떤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이 반등세의 추세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는 결국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일 것 같은데,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한 만큼 반대로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가 나온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지속성이라든지 연속성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지수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율에 대한 압박이 거세진다라고 하면 저는 경계감을 조금은 더 높였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을 보고 베팅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반도체에 조금은 한정적이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이제 반도체가 윗꼬리를 달리거나 생각보다 장 출발 이후에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와 테마가 어디인지를 빠르게 좀 파악하는 게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의 지난주랑 시각 동일하네요. 사실 주말 사이에 너무 반가운 재계 투자 소식 들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강하게 이끌 만한 재료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계속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 4분기부터 해왔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투자를 계속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의 규모가 줄어든다거나 속도가 줄어든다면 시장에는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투자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저는 이미 주가에 많이 녹아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번 더 강한 모습을 보이려면 저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만한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되어야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반도체 섹터에 조금은 국한된 모습이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쉬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섹터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으니 지수에 대한 부분은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신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11월 남은 거래일 동안 계좌에 좀 차이가 심하게 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충원 대표님은 어떠세요? 투자 소식 보시면서 오늘 이 관심주로 T로보틱스 가져와 주셨단 말이에요. 이 현대차 투자 보시면서 로봇 자율주행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혹시 이 투자 소식에 로봇을 보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포인트일까요? 네, 일전에 로봇주로 한국 PIM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조정 국면에 좀 들어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황을 보면은 일단 반도체는 당연히 좀 베이스로 가는 그러한 느낌이고, 그러면 그 나머지 섹터에서는 바이오로 그동안 좀 쏠렸었다면 이번에 주말간의 소식, 그리고 이번에 주말에 P5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번엔 바이오에서 이제 로봇이나 이쪽으로도 좀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서는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HD현대 조선소와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좀 이슈가 많았었던 시기였고, 그래서 오늘 좀 공략주로 T로보틱스를 준비한 이유는 이 회사는 이제 물류 로봇이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진공 로봇 이런 모듈 개발을 하는 업체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도 물류 자동화 로봇 사업 MOU를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보면은 뭔가 물류 로봇이면은 성장성 별로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달 초 로보월드에 참가해서 자동화 로봇 라인업을 선보이면서
하면서 휴머노이드 쪽도 개발 완료 단계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로봇 공장 구축에 대한 소식을 좀 전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특히 로봇 관련주 중에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또 고점 대비 40%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은 강한 모멘텀이 붙었을 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언제든지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한 22,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T로보틱스 다시금 반등 움직임 22,000원까지 보고 계시거든요. 장중 움직임도 보고 추가 질문 드려볼게요. 2차 전지까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상승 움직임에 테슬라의 탈중국 움직임이 모멘텀으로 장착되면 더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대표님?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꼭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만의 이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 간에도 점점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년 내에 중국 전기차 부품을 전면 배제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약간 기싸움 느낌으로 간 건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소식은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에는 분명히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오늘 시장에 워낙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많다 보니까 일단은 개장 초반 분위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태정 본부장님의 관심준 또 LH 만도였어요. 자동차, 로봇, 수급 어디로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 자, 그럼 시장 문 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